재판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빡빡한 일정일 텐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국민들과 함께 제기하는 민사소송, 또 블랙리스트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어진다고요. 예, 그게 26일 날 아마 1차 공판기일이 잡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 줄줄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금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형사 관련 소송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약 5,000명을 끌어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리하는 거죠. 예, 시민들 네. 대리한 이게 지금 민사 관련 소송인데 이것도 지금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되고 또 블랙리스트 관련 소송도 또 따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관심은 곽상원 변호사가 나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 민사 관련 소송인데 네. 저게 지금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인해서 생긴 국민들의 피해를 민사상으로 배상을 해라 이건데 네. 사실 어찌 보면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는 재판이지만 저게 과연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그게 참 주목이 되긴 돼요. 5,000명에 1인당 50만 원이니까요. 25억 넘게 토해내라라는 건데 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이 정도 탄핵받은 것도 내가 지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사까지 라고 좀 어이없어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민사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재판에 또 증인으로 지금 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박지원 전 그 대표가 있는 만만의 사건 같은 경우도 그에 대해서 증인으로 지금 요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재판만 일주일에 4일이면 월, 화, 목, 금 이렇게 또 재판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날 또 지금 보면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이 재판도 힘든데 다른 재판은 절대 못 가겠다 해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구인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못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재판들이 지금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거의 매일 아마 이제 재판정에 나와야 되고 이제 피로도가 이제 상당히 높아져서 본인의 어떤 모습도 아까 보셨겠지만 네. 여러 가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벌써 이제 수감된 것이 2개월이기 때문에 네. 구속기간이 6개월이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달이 되면 이제 불구속 상태가 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또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많은 증인들을 내세우고 뭐 이런다. 그리고 주 사회에 이렇게 좀 빨리 가는 것을 좀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 뭐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뭐 국민적인 어떤 시선에서 본다면 아주 큰 농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라고 해도 사실은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 국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손해배상이 과연 날까 약간 갸우뚱한 측면이 솔직히 있거든요. 네. 근데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예술인들이 우리가 피해를 봤다고 해서 소송 낸 거는 조금 좀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국한되는 예술인 숫자 자체도 좀 적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심사를 받을 때 이 배제가 됐다고 하는 증거라든가 아니면 네. 진술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로서 피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저는 이제 법률적으로 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그거는 일반 국민들이 소송을 낸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달아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이 통치 행위를 잘못했을 때 물론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거 지금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지낸 사람한테 뭔가 책임을 물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대통령 말고 국회의원한테도 책임 물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스스로 비리로 만약에 뭐 뇌물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에 그러면 유권자들은 당연히 피해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구민들은.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 파급 네.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소송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정유라 씨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나홀로 집에 정유라 씨가 있다면 웰컴 백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홍준표 전 지사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요일 공항이 태극기와 성조기로 뒤덮였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 아리조나에서 가장 기운 센 땅에 갔다 오셔서 그런지 초조해하지 마라, 내가 왔다라고 말하는 듯 목소리도 그리고 톤도 속도도 달라지던데요.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른정당의 분들이 좀 더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패션 좌파만 빼고 난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초도 없습니다.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합니다.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호 소리 때문에 제대로 홍준표 전 지사의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 정도로 열화와 같은 성원이 어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보라고 홍준표 전 지사 크게 마다하지 않는 듯한 모습 같던데요. 네, 뭐 지지자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프랭카드도 네. 많이 준비하시고 또 어제 뭐 하여튼 본인도 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 네. 많은 지지가 특히 이제 뭐 패자가 이제 미국 갔다가 이제 좀 오는 그 상황인데 이렇게 공항까지 네. 와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어떤 자유한국당의 전반적인 앞으로의 미래와 관련돼서 좀 이제 관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떤 발언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지난번 미국에서 페이스북으로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약해지고 또 본인이 또 잘못했다는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네. 그만큼 아마 미국에서보다는 좀 이제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를 좀 겨냥을 해서 뭐 발언의 수위 자체도 좀 조절하는 것이 아닌가 뭐 네. 그런 또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도 이 본인은 일정이 당분간 이틀 정도 없을 거라고 보좌진이 얘기하던데 얼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1시간 반 전에 또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여론조사 조작됐다고 말이죠. 아니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빨리 온 거는 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조함이 여기 드러났다고 딱 저는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한 달 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처음 일정은 한 달로 간 거거든요. 근데 3주 네. 만에 돌아왔고 이렇게 좀 돌아오고 나서 표현도 조금 완곡한 거는 좀 더 이제 국민들, 지지자들을 좀 묶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여기 묻어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친박계가 다시 당권을 잡았을 때 본인의 어떤 정치 생명도 사실 담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이런 초조함과 묻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박계 같은 경우는 요번에 사실은 뭐 친박계 몰려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비박계 어떤 종용도 굉장히 컸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뭉쳐서 네. 조금 더 이르게 돌아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 눈높이가 훨씬 위에 있을 정도로 단상 같은 곳에 올라간 듯한 홍준표 전 지사의 귀국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본인의 SNS 활동, 미국에서 원격을 했다면 이제는 직접 한다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귀국한 날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네. 대선 패배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다시 보니까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패배에 오늘 대해서 아침에 올린 사죄드린다고 하고요. 네. SNS에서는 사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쓴 거 아니에요? 네. 대선 패배에 대해서 사죄드린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나옵니다만 패장이 귀국하는데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홍준표 전 지사가 대선 패배 후에 미국으로 가서 사실상 SNS 정치를 할 때 먼저 반성부터 하시라 이런 네. 주문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귀국을 해서 어떤 메시지를 처음에 낼까 네. 이것도 사실 궁금했는데요. 대선 패배라는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이게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본인이 깨졌다는 걸 인정하고 나야 사실 다시 출발할 수 있다. 네. 이게 지금 정치판에서 과거의 전례들을 볼 때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네. 지금 홍 지사가 보이는 저 모습이 보수가 다시 뭉칠 수 있고 또 본인이 지금 얘기한 뭐 난 당권에 관심 없다 그러지만 누가 봐도 지금 당권 때문에 일찍 온 거고 7월 3일 전당대회에 다시 이제 전면에 재등장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치 계획을 짜놓고 하는 움직임 같은데 그게 지금 이제 받아들여질까. 네. 더 중요한 건 새누리당에 저렇게 나와서 저 태극기 흔들어주는 여러 같은 일부 지지자들 저분들만의 지지 위에 정치를 하는 걸로 통할 수 있을까? 뭐 홍문종 지금 아마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죠. 그분이 그렇게도 얘기했던데 네. 정의당이나 뭐 또는 뭐 통진당처럼 뭐 5% 6% 지지만으로 앞으로 한국당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저는 사실 그런 말을 홍 지사가 좀 반성을 하고 잘 듣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런 합니다. 면에서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홍준표 전 지사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그리워하시나 그럴 게 아니라 당대표 될까 봐 걱정된다. 걱정이 태산이다라고 하는 홍문종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저 바퀴벌레라고 하고 다 빼버리면 그러면 뭐 1%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2%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당이 어떻게 그 미래를 겨냥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예.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이분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요. 예. 뭐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진당이나 정의당처럼 그저 3, 4%나 그 아주 그 극소수의 그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참 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일명 바퀴벌레 혹은 낯술 먹은 사람으로 지칭을 받았던 친박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영 깝깝하기가 이를 데 없을 것 같아요. 떨떠름하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게 오히려 또 친박의 현재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만약에 친박에서 이렇게 바퀴벌레라는 표현까지 홍준표 전 지사가 얘기하고 오히려 친박을 지원해왔던 그동안에 이제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홍준표 전 지사한테 다 가가지고 지금 마치 우리의 새로운 영웅이 나타났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모양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박계에서는 이번 당권 도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 재고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 다 뺏어가고 우리 권력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데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친박의 현실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 그걸 알기 때문에 홍준표 전 지사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대변하고 새로운 영웅으로서 새로운 이순신으로 한번 내가 거듭나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홍준표 전 지사가 우리나라 정치 관행을 다 깨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빨리 한 3주 만에 복귀해가지고 나 당대표 나가겠어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정말. 네. 홍문종 의원이 사실 일부분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빨리 대선에 참패하고서 반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3주 만에 반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참 희한한 얘기고요. 네.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홍문종 의원은 만약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전 지사가 당대표가 되면 국가적 불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로가 바라보는 이 시각들이 너무 첨예하고 같이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들의 어떤 갈등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국민적으로 뭔가 동의를 얻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정치를 외면시키는 그런 장면으로 좀 더 비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깨질 네. 때는 철저히 깨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가 더 이상 없을 만큼 깨져야 다시 모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기대가 계속 남아있고 희망이 남아있으면 보는 방향이 다르면 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네. 지금 저 자유한국당 모양이 지금 저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당이 다시 딛고 올라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반성하면은 확실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던가 아니면 스스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구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면서 상대방하고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자유한국당은 친박계든 아니면 비박계든 뭐 홍준표 전 지사든 그런 마음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 의원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데 TK 지역에서의 민심을 보면은요. 홍준표 전 지사가 왜 오늘 여론조사 선전 매체 좌파 진영의 선전 매체로 전락했다고 일가를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바른정당이 오히려 TK 지역에서 자유한국당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조사는 이제 한국갤럽의 1일자 조사고요. 또 오늘 네.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조사를 보면 조금 뒤집어졌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뭐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지금 보면 사실 이제 이 대선 전하고 또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제 지금 뭐 홍준표 전 지사도 마찬가지지만 정치를 한다라면 또 TK를 또 찾아가야 될 거거든요. 결국 이제 믿을 건 TK밖에 없다 해서 거기 가서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또 비난하고 또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본인의 뭐 할 텐데 문제는 네.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TK 문제가 아니라 이제 확장성이 문제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어떤 제1야당으로서 지금 지지도가 사실 한 자릿수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뭐 역대 있을 수 없는 지지도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지난번 그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할 때,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여놓고 할 때 그렇게 뼈아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치고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좀 반성해야 되는 이야기가 오히려 되레 학생들을 좀 비난했던 뭐 그런 모습도 연출되긴 했었는데. 네. 그런 걸 보면 여전히 아직까지 이제 자유한국당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과 또 어떤 개혁에 대한 비전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응급하게 하여튼 홍준표 전 지사를 데리고 와서 다시 좀 대표로 세워서
어떤 이 상황을 좀 모면해 보겠다. 이런 것에만 좀 생각이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게 이제 연차 내에서 자유한국당이 젊은 분들 쓴소리 듣겠다고 했는데 정작 쓴소리를 하니까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는 투로 오히려 젊은 네가 분들을 잘못이야, 뭐 이렇게. 야단쳤다라는 그런 후문 보도가 있었죠. 무엇보다 홍준표 대표가 된다면 말씀하신 취지에서 연장선으로 해석해 보자면 유력한 분이긴 하지만 개혁, 쇄신 혹은 중도 외연 확장의 상징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뭐 더 이상은 아마 이제 뭐 좀 제가 볼 때 좀 너무 등판이 좀 빠른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어떤 대표라는 게 보면 이 어떤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다른 지금 당들은 대선 후보들 전부 다 2선 후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지금 홍준표 후보만 지금 나와서 하기 때문에 조금의 저는 너무 좀 빠른 등판 아닌가라는 그런 좀 우려도 됩니다. 네. TK가 아성이니까 TK 네. 지역에서의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두 정당 지지율 비교 의미가 있죠. 그러나 전국으로 넓혀보면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자릿수 아래거든요. 네. 이런 점이 사실은 심각한 거의 첫 번째 이유고 더 심각한 거는 홍준표 후보든 또는 자유한국당이든 20대, 30대 또 40대까지 확장을 해서도 결국 젊은 층이 지금 외면을 하고 있다. 네. 이 점에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든 홍준표 후보든 다시 회생을 하거나 외연이 확장되기에는 상당히 어둡고 지금 우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자기들을 외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더 처절한 반성을 하고 더 처절한 분석을 해봐야죠. 바른정당 분들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자유한국당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역으로 봅니다. 여전히 당권 싸움을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제 홍준표 전 후보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건 여전히 당의 구심력이 없는 거거든요. 인물 중심, 지역 중심, 아직 구태적인 어떤 정당의 구조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국민들이 거기다가 호응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정체성을 다시 만들고 가치를 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호응을 얻어내는 이런 반성 개혁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지금 네. 어떤 뭐 다른 얘기 서로 당권을 서로 누가 갖는다고 해도 의미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외국 분들 모시려고 해도 영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손사래를 치는 탓에 말이죠.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지 오지 않겠습니까? 네. 와가지고 뭐 어떤 개혁적인 정책,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네. 내놔도 말을 들어야지 와가지고 내놓든가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고사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만약에 총선이 1년만 남겨놨다. 그런데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7석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 동안에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 지지도하고 의석수하고 일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 정도면은 나는 어차피 국회의원직 자리 유지하고 있으니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박감을 덜 느끼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절박함을 국민들이 느끼는 것만큼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만큼 자유한국당도 좀 느껴야 한다. 근데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는데 국회 의석수는 107석을 갖고 제1야당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행사하듯이 만약에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우리는 전혀 협조할 수 없어 국정에 네. 이렇게 나오면 진짜 이거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지지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정치하는 방법들을 이제 국민한테 좀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가 돌아왔는데 국민들은 진짜 그라고 생각할지요. 글쎄 말입니다. 일단 뭐 좀 아마 앞으로 이제 홍준표 전 지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거기에 네. 따라서 좀 국민들 판단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제 앞으로는 아마 뭐 그렇게 페이스북에 했듯이 이렇게 그런 말씀보다는 좀 국민 전체를 위한 말씀을 하시고 걱정하신다면 뭐 국민도 다시 한 번 더 홍준표 전 지사에게 또 기회를 주지 않을까 또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민들에게 중요한 건 당권이 아니라 민심이기 때문에 또 그렇겠죠.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SK 관련 신문도 이루어져서 최태원 회장이 아마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보다 다른 속보들은 뉴스와이드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뉴스앤이슈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